구부는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과 지략도 뛰어나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는 말도 있죠. 매우 친하게 지냅니다. 원수 같은 전현을 전진이 쓰러뜨렸던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소수림왕의 외교 전략, 이 영토 확장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제의 땅입니다. 당장이라도 쳐들어가고 싶었겠지만 소수림왕은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구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역사 시간에 소수림왕 하면 생각나는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죠.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인 불교 수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방금 앞서서 소수림왕이 중국의 전진 또 동진과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에 따른 이 외교를 맺기 위한 그런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소수림왕이 371년에 즉위했죠. 이 이듬해였던 372년 6월 당시 전진의 왕이었던 부견은 승려인 순도를 고구려로 보냅니다. 순도가 이름입니다. 이때 몸만 온 게 아니라 불상, 경전까지 함께 들고 왔다고 하는데요. 승려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그런 불교 관련된 물건들을 가지고 온 걸 보면은 고구려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순도가 오기 전에도 고구려엔 불교가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각훈의 해동 고승전에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가에서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은 상태였고 특히 궁중에선 엄격하게 금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백제 침류왕 이야기할 때도 했었죠. 백제도 인도 승려인 마라난타가 오기 전에 이미 백제대에 불교가 많이 퍼져 있었고 그 과정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마찰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했었는데요. 그런 점인지 몰라도 백제에서는 침류왕이 죽고 나서 불교가 다시 쇠퇴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처음에 들어온 사상이니까 쉽게 인정하긴 힘들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점 때문에 정부에선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 불교를 금지하긴 하지만 왕들은 불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죠. 왜 그럴까요? 왕들 입장에서는 불교를 공인해서 모든 사상을 다 통합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그런 신하들을 신권을 어느 정도 누르고 자신의 왕권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불교를 공인하게 되면은 결국 왕권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손해볼 건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 입장에서는 불교가 귀찮은 존재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귀족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부처요. 이런 점을 파악했는지 몰라도 소수림왕은 처음부터 불교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나중에 저걸 꼭 받아들여서 백성을 하나로 통합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마침 일석이조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전진에서 먼저 순도를 보낸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에 앞서 소수림왕이 전진에 승려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소수림왕은 전진과의 외교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이런 때 내세우기 좋은 구실이 너네 좋은 거 있는데 우리도 좀 배우자. 너네 그 나라에 스님 좀 보내달라. 이런 구실이 되겠죠. 우리도 보통 친구들이랑 친해지려고 할 때 친구가 갖고 있는 좋은 거나 또는 걔가 잘하는 거에 관심을 보이면서 야 그거 나도 좀 보여줘라. 나도 구경해보자. 아니면 너 잘하는 거 나도 좀 가르쳐줘. 이러면서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는 전진에 불교를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서서히 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진 역시 고구려와의 외교가 필요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고구려와 친해둬야 자기들이 서쪽 또 남쪽을 이렇게 정벌할 때 고구려가 뒤통수를 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소수림왕이 불교 좀 보내주세요 하고 요구하니까 바로 오케이 하고 보낸 겁니다. 어쩌면 삼국사기의 기록처럼 전진에서 순도를 먼저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든 고구려와 전진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기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구려의 불교 수용 또 불교 공인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진뿐만이 아닙니다. 고구려는 백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남쪽의 동진과도 외교 관계가 필요했고요. 소수림왕은 여기에서도 불교를 사용합니다. 역시 전진에 승려를 요청했던 것처럼 동진에도 승려를 요청하는데요. 전진에서 순도가 오고 2년 뒤인 374년 동진은 승려 아도를 순도, 아도 이름이 비슷한데 승려 아도를 고구려로 보냅니다. 고구려는 이에 따라 이듬해인 375년 2월
고구려 최초의 사찰인 초문사를 창건해 순도에게 주관을 하게 하고요. 역시 아불란사라고 하는 절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아불란사를 아도에게 주관하게 합니다. 자, 중국 두 나라의 스님을 요청했습니다. 이 스님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면서 이 스님들한테 절을 하나씩 준 겁니다. 사실 이 당시 전진과 동진의 관계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만큼 거기다 전진은 지금 남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었죠.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소수림왕은 이 두 나라에 각각 불교를 요청하면서 양다리 걸쳐라 차라리. 양다리 외교를 제대로 구사한 거죠. 그리고 두 나라에서 온 승려에게 이렇게 똑같은 절을 지어주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게 했던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고구려는 최소 왕실 내에서만큼은 불교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 호의적이고 또 이를 외교에 이용하려던 소수림왕이 나오면서 불교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구려가 공식적으로 불교를 인정한 건 물론이고요. 소수림왕은 외교는 물론 또 불교를 통해 왕실과 백성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그야말로 사상으로 통일된 중앙 집권화, 왕권의 강화를 이뤄낸 겁니다. 대학에서 수련 중이라고. 거긴 개소문이 무척 애정을 쏟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도 앞날이 창창한 태학도가 평양성으로 가지 않고 굳이 이 반역의 성으로 돌아온 이유는 뭐냐? 영화 대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태학이라 하면 고구려 내에선 가히 엘리트들의 집단, 출세는 보장된 길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수림왕은 전진에서 순도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공인하던 시점인 372년 6월에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태학을 설립합니다. 어떻게 보면 즉위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국립대학을 최초로 만드는 것이죠. 태학에서는 유학 그리고 무예를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문무에 모두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모습이 마치 지금의 사관학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나 조선시대는 교육기관에서 공부만 가르치지만 삼국시대 교육기관에선 이렇게 문과 무를 모두 중시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삼국 간의 전쟁이 치열하던, 그래서 그에 맞는 인재를 필요로 하던 그런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신분 서열이 엄격하던 굉장히 폐쇄적이던 그런 사회에서 엘리트를 양성하는 곳인 만큼 당연히 아무나 들어올 순 없었습니다. 중앙 관료나 귀족 자제들이 입학했다고 하는데요. 집안 배경 빵빵한 애들이 들어와서 교육받고 다시 여기 졸업하고 나면 좋은 벼슬 받아서 중앙으로 가고, 그렇게 가문의 권력과 명성이 대대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태학은 국가에서 세운 공식적인 최고 교육 기관이고요. 이미 이전부터 고구려 평양성에 있었다고 여기에 태학이 있었겠죠. 이미 이전부터 학문과 무예를 가르치는 사설 학교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경당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엔 중앙엔 태학, 지방엔 경당, 고구려의 교육기관을 거의 이런 식으로 암기했습니다만은 아마 나라 곳곳에 많은 경당이 있었을 거고요. 이 경당들이 얼마나 활성화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에 태학이 생기면서 이 태학에 앞선 어떻게 보면 태학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기초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태학이 생김으로써 지방에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경당도 자리를 잡아 나가는 거죠. 조선시대로 치면 태학은 성균관, 또 경당은 지방 곳곳에 있었던 서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서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 보고 또 그걸로 성균관 들어가고 다시 나중에 또 성균관에서 공부하고 대과에 급제해서 관직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 비슷한 형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경당이 태학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기초 관문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학의 주요 과목이 유학, 유교라고 했죠. 그런데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 뭐죠? 바로 충입니다. 그런 다음에 충, 또 효, 예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요. 충이 가장 앞서죠. 태학이고 경당이고 나라에 대한 충성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을 거고요. 학생들은 당연히 나라에 대한 충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을 겁니다. 소수림왕은 앞서 불교와 함께 이 유교, 충의 개념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을 이루어가게 됩니다.